저는 4년 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재혼이었죠. 남편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 직장 상사였던 남편은 항상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 처리에 있어서도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군더더기가 없었죠. 한 번은 일을 하던 중 제 실수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칠 만한 일이 생겼고 어디에서부터 수습을 해야 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저는 남편에게 고급 쿠키를 선물했고 혹시 오해하려나 싶어 사모님이랑 아이랑 함께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같은 부서 대리님으로부터 남편이 싱글데디라는 소리를 들었죠.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사과의 기회를 잡으려 남편을 관찰하게 된 것 같네요. 그리고 남편은 평소 차가운 듯 행동하지만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틈없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힘들었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회식 자리에서 우연한 기회로 남편에게 사과할 수 있었고 남편은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제가 남편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남편과 제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렇게 남편과 제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남편과의 로맨스를 꿈꾸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본인의 현실을 알려주고 단념시키려는 것 같았네요. 하지만 저는 더욱 남편이 좋아져만 갔고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면 아이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하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닌데 사랑해줄 수 있을까? 내 속으로 낳아도 힘들어서 다툰다는데 아이로 인해 남편과 멀어지면 어쩌지? 전 남편보다는 아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지만 무슨 배짱인지 아이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보자 내 아이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아이는 5살이었는데 얼마나 예쁘던지요. 남편의 전 와이프는 아이를 낳자마자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떠났다 하더라고요. 엄마 젖 한번 제대로 못 먹고 자란 아이라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네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반년 동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네요. 사실 어떤 부모님이 애딸린 이혼남과의 결혼을 곱게 허락을 하실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화조차 할 수 없는 대립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과도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혼인신고라도 할 마음을 먹고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제 결심을 아셨던 걸까요? 드디어 엄마가 남편을 보겠다 하셨죠. 남편은 더없이 다정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시더군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혼과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남편은 엄마께 숨기거나 보태지 않은 사실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아이와 함께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를 묻는 엄마의 질문에 남편은 아이에 대한 책임은 져버릴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남편의 책임감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이후 엄마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 주변의 우려와 부모님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끝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말이 없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놀랐네요. 원래 이맘때 아이들은 때도 잘 쓰고 울고 말도 많이 한다던데 과묵하고 어른스러운 5살 배기의 모습에 남편도 저도 고민이 많았고 상담센터도 꾸준하게 다녔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영 곁을 내어주지 않는 것 같아 스스로 많이 자책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싶었어요. 제가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제가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에 대해서 눈치를 살피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먼저 다가와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나 봐요. 아이가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곁을 내어줘야 했는데 말이죠. 결혼 후 친정 가까이에 살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친정 부모님도 이젠 친손주보다도
저희 딸을 더 예뻐하시게 되었죠. 예쁜 얼굴로 말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가 딱해 보였는지 아버지는 친손주 못지않게 저희 딸을 챙기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곧잘 안기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독 제 앞에서만 어색해하고 손을 잡아도 땅만 보고 걷는다든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든지 갖고 싶은 물건도 만지작거리다가 제가 갖고 싶어? 엄마가 사줄까? 하면 깜짝 놀라서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해지고 지금까지 뭐 사달라, 먹고 싶다 떼쓴 적 한 번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지내는 시간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저를 어려워만 하는 아이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내가 조금 더 기다리면 곁을 내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이가 학원에서 소풍을 간다 하길래 도시락을 만들어 보냈거든요. 도시락을 처음 싸보는 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요즘은 우리가 먹던 김밥 도시락이 아니더군요. 예쁘게 만든 캐릭터 도시락을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며칠 동안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소풍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름대로 주먹밥에 김으로 얼굴도 만들어보고 토끼귀도 달아보고 소세지도 문어 모양으로 하고 메추리알로 병아리도 만들고 참깨로 눈도 콕 찍어보고 방울토마토랑 딸기도 먹기 편하게 손질해서 싸줬어요. 아이가 점심때 도시락 보고 기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정성스럽게 도시락 싸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3시 좀 넘어서 아이가 돌아왔길래 나윤아 오늘 재미있었어? 엄마가 싸준 도시락 어땠어? 하고 물어보니 제 눈치를 보다가 방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아이의 가방에서 도시락을 찾아 꺼냈는데 과일은 다 먹고 도시락은 거의 안 먹었더군요. 그 도시락을 보는데 바보처럼 눈물이 났어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화도 나고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겠다고 다짐해놓고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원망 섞인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저 정말 나쁜 엄마예요. 아이의 도시락통을 식탁에 올려두고 소파에 앉아 숨죽여 울다가 멍하니 있는데 아이가 방에서 나오더군요. 아이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해야 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기운이 쭉 빠져서 못 본 척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제 옆에 와서 슬쩍 앉아 한다는 말이 도시락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아까워서 못 먹었어요. 울지 마세요.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어른인데도 아이보다도 못했다는 생각에 미안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고맙고 여러 가지 감정이 북받쳐서 그대로 아이 끌어안고 소리내서 울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9살짜리가 이런 말을 할까요? 그대로 끌어안고 둘이 엉엉 울다가 아이는 지쳐서 지금 잠든 상태이고 전 자는 아이 모습 바라보다가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엄마가 된다는 건 특히나 새엄마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고마운 일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 하루였네요. 아이가 서서히 저에게도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모자라는 엄마구나 싶어서 남편이 돌아오면 상의해서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 육아 공부를 해볼까 싶어요.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네요. 못난 엄마지만 앞으로는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우리 세 식구 더욱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를 엄마로 만들어준 천사 같은 아이에게 그리고 늘 미워했던 아이의 친모에게까지도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피엔딩이었네요. 댓글 보겠습니다. 자기가 친엄마에게 버려졌고 그게 자기가 떼쓰고 보채고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쓰니님에게도 버려질까봐 떼쓰고 보채고 뭔가 원하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른아이처럼 그랬던 모양이에요. 어서 더 친해지고 허물없는 모녀 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잘해주시고 딸내미랑 많이 행복하세요. 아이들마다 성향이 달라요. 저희 딸도 토끼 곰돌이 이런 주먹밥 만들어주면 마음 약해서 손도 못 대요. 어떻게 먹냐고. 심지어는 울기도 해요. 워낙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거나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저희 딸도 9살인데 항상 말을 조심조심하고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 알려드려요. 새엄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 성향도 한몫한다는 거죠. 애착 형성이 더 잘 되도록
엄마랑 너랑 여자니깐 우리는 한 팀. 이런 식으로 많이 엮어주시고요. 사랑한다는 말 그냥 직접적으로 계속 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힘내세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도 새엄마가 있어요. 1학년 때 새엄마를 맞이하고 저도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날 버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더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 이제 27살입니다. 새엄마가 저를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걸 마음으로 느꼈을 때 저에게 있어 1순위는 새엄마가 되었네요. 힘내세요. 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분이 또 있다니 댓글을 남기게 되네요. 좋은 엄마 밑에서 자라서 저도 참 잘 큰 것 같습니다. 아이의 미래도 기대가 되네요. 항상 행복하세요.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참견 사연인데요. 애를 이겨먹으려고 기를 쓰는 남편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자로 변신. 결혼해서 애 하나 낳으면 이미 둘 키우는 거라던 옛 어르신들 말씀이 맞았나봐요. 요새 애 둘 키우는데 큰애가 더 철딱서니가 없어서 미치겠네요. 다른 집도 다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39살의 큰아들과 초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을 키우고 있는 36세 아줌마입니다. 제목 그대로 남편이라는 아들이 애를 이겨먹으려고 기를 써요 아주. 일하고 퇴근한 남편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뭐하면 저녁 8시. 다른 집들은 남편에게 설거지니 화장실 청소니 분리수거니 그런 거 시킨다고 하지만 전 퇴근한 남편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요. 단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아들이랑 놀아줘라. 한참 아들이 아빠 좋아할 나이라서 해만 넘어가면 아빠 언제 오냐고 물어봅니다. 가끔 야근이나 회식을 하고 오는 날이면 아들의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해요. 사춘기 오고 중학교 들어가면 언제 이러겠나 싶어서 아빠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들이랑 놀아달라고 합니다. 초딩 아들 밤 10시 전에는 재우려 하기에 그래봐야 한두 시간 놀아주는 건데요. 이 다 큰 아들이 정말 나이 먹다 배 탔나 아들이랑 놀아준다는 게 진짜 유치찬란해가지고 말이죠. 제가 하지 말라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놀아주는 거래요. 남편이 놀아주는 것의 예를 들어보자면 아들이 보드게임을 좋아해요. 할리갈리나 루미큐브, 라온 같은 게임을 주로 하는데요. 제가 놀아줄 때는 아들 수준에 맞춰서 살짝 봐줘가면서 아슬아슬하게 하고 너무 이기게도 하지 않고 적당히 한 판 이기고 한 판 지고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 꽤 잘해서 아들 실력으로도 진짜 이길 때도 있어요. 근데 애아빠라는 인간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애랑 놀아준답시고 같이 게임하는데 어떻게든 아들을 이겨먹으려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요. 할리갈리의 경우에는 종을 치다가 애 손을 손톱으로 긁어서 울리고 이 게임 이렇게 카드 막 넘기고 이러다가 먼저 종을 탁 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아마 이제 종을 치려고 이렇게 하다가 동시에 애도 종을 치려고 이렇게 오다가 확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종 치는 애 손을 내리쳐서 애가 아프다고 엉엉 울고 아빠라는 인간이 5판을 내리 이겨서 애가 이제 아빠랑은 안 한다고 토라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봐주라고 했더니 깔린 카드 숫자 작을 때 일부러 몇 번 뺏기더니 나중에 쌓이니까 한 번에 뺏어오고 앉아있어요. 결국 마지막엔 이기고요. 루미큐브는 더 합니다. 모래시계 돌려서 초침 잴 때 저는 아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려고 봐주거든요. 저 인간은 애 할 때는 모래시계 칼같이 재면서 애가 시계 들고 아빠 시간 다 됐다 그러면 기다려보라고 짜증을 내요. 그리고 일부러 숫자 막 섞어서 애가 생각하던 거 못하게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쳐대요. 아주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애가 요즘은 아빠랑 안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은 애가 삐져서 아빠랑 안 놀아준다고 하길래 이 인간 거실에서 멍하니 TV 켜놓고 소파에 드러누워 있길래 그럼 분리수거도 좀 하고 음수 좀 버리고 와달라 했더니 그건 또 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랑 놀아주는 대신 그런 거 부탁 안 하는 거다 라고 했더니 그 후로는 퇴근해 오면 꼭 애를 붙잡고는 놀아주겠답시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누가 누굴 놀아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애랑 어디 나가면 계단 뛰어내려가길 하는데
애가 뛰면 다친다고 못 내려가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인간은 애 먼저 출발시켜놓고 지 혼자 대여섯 개씩 휙휙 뛰어내려가서는 굳이 1층에 먼저 도착하고 애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넌 아빠한테 아직 안 돼. 이러면서 말이죠. 한 번은 셋이서 마트 다녀오는 길에 남편이랑 저는 장을 본 짐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둘이 달리기 시합을 하더군요. 그런데 애가 이제 좀 커서 본인 생각보다 빨리 뛰니까 갑자기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뛰더라고요. 그 덕에 전 큰아들 작은아들이 사이좋게 아파트 입구 찍고 다시 짐 가지러 올 때까지 제 짐 들고 남편 짐 바닥에 놓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들고 올 걸 알고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팔씨름을 해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두 손으로 끙끙대면서 기를 쓰고 매달리는 거 한 번 져주면 어디 덧나나요? 가만히 버티고 있다가 한 번에 확 넘겨서 이겨놓고 아주 의기양양해요. 남편이 어렸을 때 안 해봐서 승부욕이 짱인 거 아닐까요? 최고는 뭐든 먹을 때가 제일 웃깁니다. 아들 먹일 딸기 요거트 갈면서 남편도 좀 먹으라고 주면 꼭 큰 컵에 따라가면서 아빠가 너보다 크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한대요. 근데 남편은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밤에 요거트 먹고 자면 아침 출근 전에 꼭 설사하거든요. 아니, 지 것만 갈아주면 잘 먹지도 않으면서 꼭 경쟁을 붙여서 애가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고기나 만두같이 개수로 나오는 음식 먹으면 애한테 몇 개 먹었는가 꼭 자랑을 해요. 킥킥킥, 아이랑 잘 놀아주는데요? 완전 개구쟁이들. 그럼 아들이 자존심 상하는지 본인도 더 먹을 수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경쟁심리 부추겨서 먹고 나면 애는 또 소화 안 돼서 소화제 먹게 만들죠. 치킨이나 찜닭 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저는 퍽살이랑 목을 좋아하고 애는 다리 좋아하고 남편은 날개를 좋아해요. 닭 분배에 이보다 평화로울 수가 있나요? 근데 남편은 굳이 애한테 올려준 다리 하나는 뺏어 먹어요. 아빠가 큰 거 먹는다고 놀리면서요. 참고로 애 낳기 전에는 치킨 시켜 먹으면 다리가 남았었어요. 아들이 막 울면 제가 등짝 때리면서 주라고 해도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면서 안 된대요. 누구 버릇이 나빠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쓰다 보니 열이 더 받네요. 아우, 진짜. 그러면서 뭐 어릴 때부터 오냐 다 받아주면 안 된다, 사회생활할 때 부적응한다, 질 줄도 알아야 하고 뭐든지 자기 때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빠가 슈퍼맨처럼 다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는데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생각은 하는 건지 아들 인성은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애 아빠가 삐뚤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요즘은 아들한테 아빠 온다 그러면 놀다가 일부러 자러 들어가려고 해요. 남편 문 열고 들어오면 자는 척하고요. 근데 그걸 또 아빠 왔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 볼 부벼대며 깨워서는 놀자 하거나 야식 시켜 먹자고 하네요. 진심으로 미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진짜 소리 한번 지르면서 미친 척하고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들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빠니까 아들 좋아합니다. 행복한 가정이군요. 그쵸? 쓰니님의 눈높이 보면 남편을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둘이 지지고 볶게 냅두면 아주 좋아질 거예요. 좋을 때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도 좀 왠지 이렇게 읽으면서도 전 좋아 보이는데 왜 이 엄마는 왜 짜증을 내죠? 저도 이 사연은 고민이 아니다의 한 표 뿅 누릅니다. 이 상황이 돼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댓글입니다. 저희 아들 친구가 형제인데 애 둘이 승부욕이 정말 엄청나요. 이기기만 한다면 룰도 필요 없고 지면 또 그걸 못 받아들여서 울고불고 화내고. 근데 가족 행사 때 그 집 아빠 보고 애들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진행자가 풍선 불어서 커다란 원형 비닐에 넣은 다음 그걸 기둥처럼 세워 높게 올리는 팀이 이기는 거라고 했더니만 그 집 아빠가 옆에 있던 농구 골대에 올라가더라고요. 사람들 위험하다고 내려오라는데 1도 안 들음. 결국 진행자가 그 게임 중단시켰어요. 그랬더니 왜 중단하냐고 난리. 정말 그런 사람 처음 봤네요. 남자들 승부욕 강하다 하지만 조절할 줄 알아야죠. 애들이 보고 배웁니다. 정말 고민 아닌 거에 다 한 표. 나도 한 표. 적당히 하면 애랑 친구같이 놀아주는 거니까 귀여울 수도 있는데 도가 지나치긴 했네요. 남자들이 승부욕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내비두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체력적으로 이길 날이 곧 올 겁니다. 역시 같은 생각이네요.
글쓰님은 심각하신데 보는 저는 좀 무섭네요. 정말 남편은 큰아들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근데 아이가 아빠를 피할 정도면 큰아드님 훈육을 좀 하시긴 해야겠어요. 하지만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닌 게 사실 아빠들이 진심으로 놀아줄 때만 아이들이 좋아하기도 하죠. 놀아주는 척만 하면 애들도 다 알잖아요. 놀리는 것만 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은 슈퍼맨이고 아들 앞에서 슈퍼맨이고 싶은 남편분 마음도 알 것 같고요. 사실 그거 엄청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니 큰아드님에게 냉정한 승부의 세계도 좋지만 이겼다고 진 사람을 놀리는 건 승부의 예의가 아니다 라고 타일러 주세요. 그리고 루미큐브의 페어플레이 정신도 알려주시고 이에 더해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체급 차이도 일깨워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아빠가 80kg, 아이가 20kg라고 했을 때 아빠랑 아들이랑 몸무게 차이가 4배만큼 나니까 아들이 1개 먹은 거랑 아빠가 4개 먹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많이 먹기 시합 붙으면 큰아들이 무조건 4배 더 먹는 걸로. 애 거 뺏어 먹고 하면서 놀리는 재미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애 자꾸 놀리면 성격 버린다고 놀리지 말라고 잘 타일러 주세요. 놀리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괜찮다고. 엄마가 이상하다고. 좋은 아빠입니다. 역시. 전혀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결!